환율이 올라가서 수익을 얻는 투자도 하는데 달러를 가지고 원화 투자도 해요. 일정량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로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때 사요. 달러를 은행에 줬는데 원화가 나오면 그게 원화 투자 관점에서는 원화의 매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의 상황, 원화의 가치가 올랐을 때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원화를 팔면 되죠. 원화를 파는 건 또 뭐예요? 환전이죠. 원화로 달러를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10만 원으로 달러 투자하는 법과 ETF 활용법까지 오늘 박성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염창동에서 스시집 운영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스시집 농담이에요. 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 이거 옷을 사왔는데 네. 스시집 사장 같다 그래가지고 농담한 거고요. 진짜 느낌이 있어요. 그냥 투자 뭐 달러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작가님 그 달러 투자로 100억 원을 모으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거짓 소문이죠, 그거는. 아, 그래요? 달러 투자만으로 100억 원을 모으는 거는 불가능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기는 한데 달러 투자만으로 그걸 달성하기는 힘들죠, 사실상. 이게 잘못된 소문이에요. 그럼 달러 투자로는 한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달러 투자는 자산 증식의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자산 증식으로 하는 투자는 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2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자산이 증식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억 원을 가지고 뭐 시드는 똑같은데 이걸 가지고 뭐 월 100만 원의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나 뭐 200만 원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걸 산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증빙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달러 투자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공개 투자를 제 블로그에다 하고도 있고 보여드리고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제가 월 300만 원씩의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드는데 예전에 좀 상황이 좋았을 때는 한 1억 원으로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지금은 시드가 좀 더 필요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따로 여기 화면에 여기 아마 뜰 거예요. 따로 보내드릴 텐데 지난번에도 제가 거래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한 230억 원 정도의 거래를 일으킨 거예요.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리고 이번 달에도 지금은 한 20일 정도 됐죠. 지금도 한 150억 정도 거래를 일으켜서 그 거래를 일으키면은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의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 뜰 거예요. 그 거래 내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투자가 뭔지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이 채널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 갖고 그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방식의 투자길래 거래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현금으로 만드는지. 그래서 이따가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식 말고 달러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주식 투자도 사실은 지금 제가 1995년도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95년. 올해로 한 30년째 됐어요. 그래서 막 9.11도 겪고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겪고 코로나도 겪고 아주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중에 한 20년 정도는 돈을 잃었어요. 이 주식 시장에다가 이제 돈을 가져다 주는 열심히 이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주식 시장에 가져다 줬죠. 근데 나머지 10년 동안 다시 이제 더 큰 금액을 가져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투자 경력이 20년이 안 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잠깐 맡겨놨던 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도 하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잃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도박 같은 거고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안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제가 이제 해외에 갈 일이 있었는데
해외 가려고 좀 큰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큰 돈 한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해외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환전 수수료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환전만 해도 이제 내 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수소문하다가 90% 환전 수수료 우대를 해주는 은행을 찾아가지고 환전을 했더니 한 1,000만 원 정도면은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으면은 한 3만 원 정도? 예. 예, 환전 수수료를 내면은 요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3만 원이면 나쁘지 않죠, 수수료가. 그래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이제 해외 나가려고 딱 하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일정이. 근데 그 돈이 제 돈이 아니라 대출, 신용대출 같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뺀 돈이었기 때문에 달러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이자만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원화로 환전을 또 해가지고 은행에 넣어야 되잖아요.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3만 원이 없어져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이제 달러로 바꿨다가 원화로 다시 바꾸니까 6만 원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좋다 생각하고 환전을 딱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였어요. 환전을 했는데 그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한 10만 원 정도를 벌게 된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이제 환율이 약간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약간 오른 거예요. 근데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신기하다. 나는 돈을 그냥 환전하고 재환전했을 뿐인데 돈이 생겼네. 그래서 이걸 투자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첫 해가 언제였냐면 좀 시기도 잘 맞아 떨어졌던 게 그때가 2007년 뭐 요 정도 무렵이었을 거예요. 이게 오래되니까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제 처음부터 제가 돈도 많지 않고 막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실험적으로 한 100만 원 가지고 이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 정도를 샀다가 100만 원 정도의 달러를 팔았더니 한 5원 정도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면 5천 원 정도 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을 이제 반복을 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원래 샀던 가격으로 또 돌아오길래 또 샀어요. 또 팔아요. 또 5천 원 생기죠. 운이 좋은 날에는 5천 원씩 한 5번 이렇게 해가지고 25,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달러 투자를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벌리면 어떤 짓을 하겠어요? 금액을 늘리겠죠. 금액도 이제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제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는 10억 원어치를 한 번에 사기도 해요. 이제 단위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 제가 첫 해에 1억 원 정도의 시드를 가지고 원래는 한 5천 정도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불어나가지고 이제 그 정도까지 갔고 평균적으로 한 1억 원 정도의 시드를 가지고 1년 딱 끝나고 나서 봤더니 1억 원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을 뭐 계산하기도 좀 힘들었던 게 왜냐면 사고 팔고 하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달러 투자는 장점이 있는데 세금이 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1억 원을 벌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연봉으로 치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세금이 없으니까. 원래 한 2억 원 정도 연봉인 분들이 한 실수령액은 뭐 한 1억 5천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현금 흐름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달러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작가님 하면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시스템이 기존 분할 매수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달러 투자 방금 했던 방식 샀다가 팔았다 이걸 반복을 하려면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뭐 코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은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낮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누어 사면 되겠죠. 나누어 사면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마다 나누어 사면은 한 번에 사는 것보다 조금 싸지겠죠. 평단가로 보면은.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분할 매도는 못해요. 내가 이렇게 나누어 샀는데 팔 때는 이 전체 산 것보다 평단가가 높아야지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 때는 한 방에 팔아버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제 멘탈도
나눠 파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되게 도박 성향이 좀 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도 그렇게 막 나눠 사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 힘든 걸 이제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 파는 건 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떻게 고쳐 먹었냐면은 내가 살 때마다 넘버링을 해두고 그걸 따로 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1,000원일 때 샀어요.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그 두 번째 한 900원일 때 100만 원어치를 산 거는 그냥 이 앞에 산 거하고 이제 별개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팔 때는 그 두 번째 산 게 환율이 900원일 때 샀는데 910원만 되더라도 수익이잖아요. 평단가는 사실 950원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앞에 산 거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를 팔아요. 그래서 10원의 환책을 얻었죠.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제 투자 철학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1,000원에 산 거는 실현하지 않았으니까 손실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거 판 거가 수익을 얻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은 아까는 제가 1,000원에도 산 100만 원과 900원에서 산 100만 원도 있으면 오르기를 막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910원이 돼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900원이 되잖아요. 또 사요. 또 올라요. 또 팔아요. 다시 900원이 돼요. 또 사요. 더 떨어져요. 세 번째 걸 사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도 하지만 분할 매도도 하는 투자의 방식을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세븐이라는 거에 뭐 주목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그냥 행운이라는 의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할 때 한 7번 정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다가 나누어 사다가도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지는 않아요. 한 7번 정도 사다가 더 떨어지면 그냥 기다려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7번 정도 나눠 사고 나눠 판다는 의미로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고 사실은 그냥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달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예, 오늘도 제가 달러는 아니지만 테더를 예, 1,391원에 사서 1,396원에 방금 팔았어요. 근데 제가 10,000달러를 샀거든요. 그럼 얼마 벌었어요? 5만 원 벌었잖아요. 예,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면 저 지금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겠죠. 다시 사고 싶어서. 그래서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392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걸어놓고 왔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제가 사고 오르면 정말 좋지만 제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이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샀어요. 그러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싸게 사요. 좋죠. 또 샀는데 또 떨어져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오를 때도 있어요. 마냥 이렇게 떨어지지 않대.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지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산 게 수익이 생겨서 수익 실현을 하면은 내가 팔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르겠죠. 그럼 그 전에 샀던 거 팔 수 있잖아요. 예. 얘가 작동을 안 해요. 이 투자에 제가 이제 투자의 섭리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데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면은 걔가 작동을 못 해요. 왜냐면은 내가 팔았어도 안 판 게 있거든요, 아직. 저 아까 테더 팔았다고 했잖아요. 달러는 또 갖고 있어요. 걔 팔면 되잖아요. 더 오르면. 예.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현재 환율이 1,380원에서 1,400원대인데 이게 초보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좋은 구간과 피해야 할 구간이 있다면 어느 구간이라고 보고 계세요?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환율이 역사상 저점과 고점의 이제 중간 정도가 1,2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러 투자 뭐 예를 들면 30살이에요. 지금까지 달러 투자 안 했는데 왜 굳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해요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1,200원 이하일 때 투자를 시작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를 투자를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오늘 1,398원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럴 때는 위험하잖아요.
이제 투자의 경험을 하시려면은 소액으로 하시는 건 좋아요. 그것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관없이 1년 365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물리더라도 그 달러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환율이 올라가서 수익을 얻는 투자도 하는데 달러를 가지고 원화 투자도 해요. 예, 이 개념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 사람은 만약에 외환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 돈을 샀다가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한국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정량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로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때 사요. 달러로 원화를 어떻게 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 제가 재환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러를 은행에 줬는데 원화가 나오면 그게 이 원화 투자 관점에서는 원화의 매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의 상황, 원화의 가치가 올랐을 때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원화를 팔면 되죠. 원화를 파는 건 또 뭐예요? 환전이죠. 예. 원화로 달러를 사는 거예요. 좀 이제 복잡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양방향의 투자를 같이 다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관없이 투자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선을 넘는 달러 투자라고 이제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제가 심지어 달러 투자로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하는 거고,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소액으로 경험하시거나 좀 환율이 낮았을 때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죠. 그럼 지금 진입하기에는 너무 높은 구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 분할 매수했던 달러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제 관점에서는 비싼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달러 50%, 원화 50% 들고 있었는데 원화의 양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달러를 많이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이제 비싸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좀 아쉬운 분들은 지금 좋은 투자의 대상이 있기는 해요. 달러만큼 좋지는 않지만 좀 대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엔화거든요. 엔화도 공교롭게도 100엔당 한 1,200원 정도의 중간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엔화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제가 1,200원에서도 하지 마시고 한 1,000원 이하일 때 나눠 사고 나눠 파는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00엔당 950원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한 4년 5년 전부터 했어요. 환율이 이제 엔원 환율이 한 100원, 1,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 사이에 85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0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제 얘기를 듣고 투자한 사람 다 돈을 벌었음을 의미하죠. 왜냐면 제가 1,000원 밑에서만 하라고 했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얼마 전에 다시 93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50원 정도 살짝 오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계속 사고 팔고만 반복하는 거예요. 딱 사놓고 기다려가지고 올라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달러 투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안전한 준기축 통화라고 하죠. 엔화 투자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저 이제 뭐 커뮤니티나 뭐 제 이제 블로그도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똑같아요. 제가 뭐 특별한 방법으로 막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공개까지 해요. 오늘 샀어요. 올라서 팔았어요. 뭐 이걸 계속 공개도 하거든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그런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자동 매매 시스템을 쓰시는 거죠? 사실은 수동으로 했었어요. 네, 수동으로 했었는데 이걸 좀 자동화 시켜서 내가 이거 사고 팔고 계속 제가 심하게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테더 같은 경우가 그래요.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1원이 하락할 때마다 사요. 그러니까 1,390원에 사고 1,389원에 사고 이런 식으로 사요. 그리고 1원이 오르면 팔아요. 그러면 수익이 0.08%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100만 원어치 사고 팔았을 때 한 번 사고 팔면은 수익이 5,000원이었다. 근데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막 1,000원도 안 되는 작은 돈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투자를 0.08% 얻는 투자를 왜 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인증도 여기 화면 또 띄워요 다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따박따박 번 걸 이제 증빙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작은 돈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넣어야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아우, 생각을 당연하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조금씩 모아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으려면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제가 네.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그걸 이제 자동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비트 스플릿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매직 스플릿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세븐 스플릿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또 사람들이 쓰고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이 거래를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이 방법으로. 근데 제가 코인 투자를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이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래액이 많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한 달에 이 비트스플릿이라는 플랫폼으로 자동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거래 금액이 이제 나오거든요. 3조 원 정도 나왔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저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투자는 안 하지만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내가 우려했던 이 코인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내가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달러 투자하고도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더나 USDC를 비트스플릿에다가 넣어가지고 제가 하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1원이 하락할 때마다 사세요. 그리고 1원이 오르면 수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어느 가격에서 어느 구간까지 이동할 때 이렇게 하세요. 라고만 입력해 놓으면 얘가 밤새도록 사고팔고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1억 원으로 100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이 못하죠. 예, 근데 이 기계는 하더라고요. 기계는 잠도 안 자고 24시간. 그리고 코인 시장에 달러 투자하고 이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달러하고 유사한 투자를 하는 거하고 이 다른 장점이 있어요. 외환 시장은 밤에 닫아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안 일어나요. 그 유동성도 작아요. 예,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액이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비트스플릿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번 뭐 이 프로그램이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무료 버전이 있으니까 무료 버전으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 뭐 사용하시든 말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랑 유료랑 차이가 많은가요? 거래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예, 좀 작은 금액으로 그냥 소소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무료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좀 크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거래하는 금액, 한 번 제가 사고 팔 때 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것들이 이제 제한이 조금 있고 제가 자세한 건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테이블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막 한 달에 막 300만 원, 400만 원씩 막 이렇게 내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수준으로 유료라고 하더라도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달러 투자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일단은 하방과 상방이 닫혀 있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또 하나는 내가 투자를 했잖아요. 달러를 샀잖아요. 근데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돈의 형태를 바꾼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저기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환전이잖아요. 그냥 그걸 한 것일 뿐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투자의 행위가 되게 위험성이 되게 낮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물리더라도 내가 만약에 1,400원의 달러를 샀어요. 단기간에 한 200원 이상 하락할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큰 호재가 뭐 기름이 발견됐다거나 미국이 뭐 망하기 직전에 막 다다랐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해야지 단기간에 200원이라는 금액이
하락하겠죠. 반대로 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IMF 같은 국가 부도 위기급의 그런 상황이 됐어도 상방이 있었어요. 2,000원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이 닫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멘탈 관리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대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원으로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가 제가 볼 때는 잘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가능하고, 어떤 분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 안 해서 그러는데 네. 비트코인이나 막 좀 그런 코인 유동성이 많은 변동성이 많은 코인 투자하는 분은 1,000만 원으로 100억 원 거래를 한 달에 일으키는 사람도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1억으로 100억 만드는 거 아마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그거 어렵지 않은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냥 그게 이제 기계에다가 이제 제가 맡겨놨기 때문에 알아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큰 돈으로 투자를 하면 멘탈이 무너지기가 쉽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막 아까 1억 원의 시드를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1억 원이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시장이 좋으면은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전체 시드는 1억 원인데 200만 원씩 사고 팔고 하게끔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운이 좋으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같은 자리에서만 반복하면 200만 원만 들겠죠. 나머지는 그냥 저기 빗성 같은 데는 예치금 이자 수익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자 수익이 더 클 때도 있어요. 하루를 보면은. 왜냐면 투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 다 투자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제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 자금의 일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제가 이번 달에 좀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테더 가격이 제가 1,400원 정도 부근에서 투자를 이제 딱 시작을 했어요. 1원 떨어질 때마다 사고 팔고 했는데 1,300, 한 40원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억 원의 자금이 있었는데 그게 다 소진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다 소진이 되고, 근데 지금 또 1,400원 근처 또 올라갔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팔고 수익 냈고 빠져나갔겠죠. 예, 이런 식의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달러 투자를 한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 원칙이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절매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환율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건 투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안전한 투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딱 하나 있는 게 내가 투자 손실을 확정시킬 때예요. 환율이라는 거는 이 장점이 언젠가는 너무 비싼 가격으로 사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가격으로 가요. 예,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싼 가격, 그러니까 한 환율이 1,200원 이하일 때 사면은 1,200원 이상은 무조건,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환율이 이제 1,200원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몰라요. 모르는데 다만 어느 정도 이 평균값을 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러를 산 다음에 팔지만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달러 투자해갖고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결이에요. 저는 제가 산 가격에서 오르지 않았을 때 판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환율이 1,000원 근처일 때, 제가 운이 아까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달러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가 제가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1억 원을 벌었다고 했던 그때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막 깨지려고 막 왔다 갔다 해서 막 나라에서 큰일 났다라고 막 뉴스에 나왔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달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달러를 그때 사놓은 것들도 지금까지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잃을 일이 없죠. 그 돈으로 또 원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에 의해서 돈을 계속 벌어들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지, 이게 사놓고 막 기다리고 막 이런 투자는 아니어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 원칙 하나가 손절매를 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손절매 잘해야지 투자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손절매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멘탈이 손절매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손절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 손절매를 안 하는데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니까 누구나 가능한 투자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네, 보통 달러 투자하면은 큰 손들이 한다는 선입견이 많은데 소액 10만 원 정도로 한다면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00원으로도 할 수 있고요. 예, 예,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투자의 그릇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자기 수준에 맞게 투자하시면 되고 예, 작은 돈으로 하면 작은 수익밖에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난 시간이죠.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거래를 반복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큰 돈을 가지고 한 번에 넣어놓고 환율이 오르면 팔고 이런 투자도 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방식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거래를 계속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0만 원 정도면은 네. 한 실제 수익률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1원의 환차익을 얻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0.08%라고 10만 원에 0.08%면 가늠도 안 되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되죠. 예, 근데 그게 무의미한 짓은 아닌 게 제가 뭐 1달러라도 투자해갖고 1원, 2원이라도 벌어보시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저도 지금은 뭐 크게 할 때는 뭐 1억, 2억, 10억씩 막 이렇게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100만 원 정도를 샀다가 팔아서 5천 원 정도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를 처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험이 되고 다 자기 실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시드가 생겼을 때 이런 방식으로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공부해 둔다 아니면은 뭐 경험해 본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수익률을 얻으려면 최소 얼마 정도는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나눠 사고 나눠 팔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이드를 드리면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사면 돼요. 근데 투자 이제 초보이시거나 처음이신 분들은 1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넣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하고 비교하면은 한 10분의 1 정도의 어떤 그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00만 원어치 사는 거하고 달러를 1,000만 원어치 사는 게 거의 비슷한 위험과 변동성과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환율이 5원 정도 떨어질 때마다 한 10번 정도? 그럼 1,000만 원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투자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게 내가 살려고 기다리잖아요. 안 떨어져요. 맞아요. 예, 내가 이거 10번 나눠갖고 5원 떨어질 때마다 사야지라고 마음 먹잖아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투자하시는 어떤 분은 저한테 작가님 말한 대로 내가 이 주식을 나눠 사고 나눠 팔려고 지금 한 10번 나눠 살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기만 하고 안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나눠 샀다가 100만 원씩 5원 떨어질 때마다 올라요. 만약에 한 3원 정도 올라요. 파세요. 예, 그 개만 파세요. 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000원 벌죠. 그럼 기다려요. 그러면 오르든가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또 오르면 어떻게 해요? 다음 거 그 앞에 산 거가 3,000원 정도 수익이면 파세요. 근데 다시 떨어져요? 또 사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라니까요. 예,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3원 정도 올랐으면 이제 팔아도 되는 그 시그널인가요?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증권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계좌가 연결돼가지고 하는 걸 이제 베타 서비스, 정식 서비스는 아직 오픈 안 했어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수동으로 할 때는 제 마음대로 해요. 달러리치라는 앱이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무료예요. 이거는 그냥 무료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첫 번째 산 거의 환율과 금액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 입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샀으면 또 두 번째 입력해요. 팔았으면 팔았다라고 또 입력하면 수익하고 수익률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나눠 사고 나눠 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계속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그럼 들여다본다면 내가 이제 마음을 먹어요. 5원 떨어지면 다음 거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5원 떨어지면은 사겠죠. 예.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라고 하고 안 사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고 있다가 예를 들면은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딱 켰는데 나 5원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7원이 떨어져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땡큐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사는 거예요. 팔 때도 한 3원 정도 수익이면 나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되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마세요. 예. 어느 순간 딱 봤는데 10원이 올랐어요. 땡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0,000원 벌잖아요. 예, 이렇게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하루에 한 아침, 점심, 저녁 정도 자기 전에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보다가 내가 전에 샀던 가격보다 5원 이상 떨어졌으면은 추가로 매수하고 또 수익이 나는 애가 있으면 팔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좀 계속 사고 팔기만 하라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달러를 사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까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고급으로 좀 넘어가면 금액 제한도 있고 막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도 막 이렇게 싸게 안 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나중에 좀 공부 좀 해보시고 내가 이거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달러 투자하시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토스에서 하시면 수수료가 없어요. 내가 샀다가 바로 팔잖아요. 수수료 0이에요. 예.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 없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의 투자를 가장 편하고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 금액 제한이 있어요. 하루에 1,000,000원어치밖에 못 사요. 예. 파는 건 맘대로 팔 수 있는데 그렇게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 이하로 하실 분들 제가 아까 가이드 드렸던 것처럼 1,000,000원 가지고 100,000원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걸 해보시거나 100,000원을 샀다 팔았다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토스에 그 달러 사고 파는 환전하는 그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빗썸에서 하시면 돼요. 빗썸에서 USDC나 테더 요걸 가지고 달러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달러하고는 똑같지는 않고 유사한 방식을 미리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달러 투자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 투자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섞기도 해요, 심지어. 예. 달러를 테더처럼 인식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테더를 달러처럼 인식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좀 고급 과정이니까 초보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작가님이 지금 달러 투자를 새로 시작한다면 첫 달에 어떤 순서로 준비하고 실행할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토스 계좌를 여세요. 네, 거기에 가면은 외환 비슷한 기억은 안 나요. 저도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무료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경험을 해야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 예, 10만 원 정도를 일단 무작정 사보세요. 지금은 엔화가 좋겠네. 예, 엔화는 제가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엔화를 10만 원어치 사보세요. 그리고 다음 날 한번 딱 보세요. 다음 날 보면은 거기에 몇십 원이든 올라 있거나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떨어져 있으면 또 사세요. 10만 원어치를. 그거 반복해 보세요. 예,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이걸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돈이 벌려요. 그러면 이제 금액을 늘리시면 되죠. 안 벌려. 그 스시집 사장같이 생긴 그 놈이 말해줬는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안 하시면 되죠. 예. 근데 안 하시고 실패하시더라도 손실은 진짜 몇십 원, 몇백 원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예, 잃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되게 위험한 무슨 코인을 추천하거나 막 무슨 이상한 걸 막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1위
달러, 2위, 엔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심지어 엔화는 좀 가격이 지금 낮은 상황이니까 그냥 엔화를 10만 원 정도씩 샀다 팔았다 대신 손절매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다가 계속 물렸어요. 저 사람 말고 했더니 한 10번 정도 사줘 버려 갖고 100만 원어치를 엔화를 샀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본 여행 가시면 돼요. 그 돈으로 분할 매수했으니까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일본 가서 스시도 드시고 여행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전혀 위험하지 않다. 어차피 일본 여행 죽기 전에 한 번은 가게 될 거예요. 그때 이용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행 가고.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막 조회수가 막 폭발을 하고 난리가 난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후쿠오카에 집을 샀어요. 진짜요? 집을 샀다고 이제 그 집 사진하고 막 이런 것들 블로그에다가 올렸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막 너무 부럽다라고 하면서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엔화 투자 이제 제가 공개 투자도 하고 하면서 막 850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엔화 투자 다 물리면 저 후쿠오카에 집 살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어요. 지금 집 산 건 진짜 물려서 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놀러 갈 때 쓰려고 이제 산 거기는 한데 하여튼 엔화 투자나 달러 투자하다가 물리면 그게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븐 스플릿 시스템 이제 달러 투자에 적용할 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내가 산 것보다 내리면 사고 내가 판 것보다 오르면 그 다음 거 팔고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내가 이제 처음 투자를 진입했을 때보다 샀잖아요. 그거 산 거보다 앞에 산 거보다 좀 떨어졌어. 그럼 또 사면 돼요. 이게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제가 상방과 하방이 막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방을 근데 대신 좀 봐줘야겠죠. 제가 엔화 투자 계속 얘기했을 때 제가 미리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엔화가 한 75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산을 나눠 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890원 무렵일 때 공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엔화가 한 95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제가 샀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면 저도 샀어요 하더니 한 950원, 20원, 막 10원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싸게 되면 더 사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850원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계속 샀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할 매수를 생각보다 안 하고 또 이제 환율을 예측하려고 해요. 맞아요. 환율 예측은 저는 환율 예측 안 하는 게 제가 달러 투자, 엔화 투자 성공했던 비결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예측을 안 하거든요. 못 하기도 하지만 안 하기도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떨어지면 나눠 사고 오르면 나눠 파는데 그 하방을 어느 정도 자기가 정해 놓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엔화 투자 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한 5억 원 정도 가지고 엔화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80원 정도 됐는데 이걸 다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4번에 나누어 사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럼 위험하잖아. 더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했더니 그분이 엔화는 안 떨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면은 하방을 정해놓고 분할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지키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환율을 그럼 예측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분할 매수 매도 방법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딱히 예측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없고 이유도 없고 가끔씩 전문가라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환율 전망하고 예측하잖아요. 나 한 번도 지금 제가 달러 투자한 지 한 7년, 8년째 되는데 한 번도 그걸 맞아떨어지는 걸 본 적도 없고 저는 아예 믿지도 않고 그냥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이 방식이 저는 아마 달러 투자로는 개인으로 봤을 때 회사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차익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 예측 안 하고도 이게 가능하고 안 해야 가능하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한다. 막 그래서 이제 달러가 떨어질 거다. 막 이런 예. 식으로 생각도 하시는데 예. 그럼 그것도 그거는 어차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고 그냥 달러 투자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네. 가끔씩 이게 이런 인터뷰 하면 달러 투자에 막 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도 많고 책도 쓰고 했으니까 이런 물어봐요. 환율 어떻게 될 거야? 환율 전망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면은 몰빵을 하겠죠. 제가 원달러 환율의 하방에도 저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원화 투자 통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한 말이 맞고 진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면 제가 몰빵하죠. 못하잖아요. 그 누구도 못할.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환율이 아마도 오를 겁니다라고 말하는 그 전문가도 네 돈 한 절반 정도만, 네 재산 절반 정도만 그러면 달러 사놔라고 하면 안 살 거예요. 그 사람도.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저는 심지어 참고조차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예, 뭐 달러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변동성이 많으면 좋아요. 올라갔다를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달러는 한 10원 정도 떨어졌다 10원 정도 오르는 게 되게 드물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 성정길 님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언급했을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그냥 김치 프리미엄이 심지어 막 역 프리미엄이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네. 역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어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역푸는 사랑입니다. 역푸가 발생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투자 시작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수익도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테더 투자를 이제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얼마나 내리고 오르느냐 변동성에 주목하는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차 금액을 늘려간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럼 투자 규모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타이밍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네. 돈을 벌었을 때 보통은 돈을 잃었을 때 투자금을 더 넣어요. 물타기를 하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린 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시드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씩 나눠 사고 나눠 팔고 계속 반복해 보자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월에 현금 흐름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시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1%면은 한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네, 맞겠죠. 10%가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정도에 만약에 달성을 하면 이게 연으로 치면은 12%고 심지어 이 환차익 수익에는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식 투자 수익하고는 또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제가 달러 투자해갖고 1억 원을 벌어요. 그럼 막 금융소득에도 합산돼갖고 막 세금 낼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것도 거래할 때 들어가는 그 환전 수수료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토스는 또 그 수수료도 없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세상에서 수수료도 없고 세금도 없는 유일한 투자 대상이 이 달러 투자, 엔화 투자일 거예요. 그래서 11% 정도의 수익을 달성했어요. 그게 한 본인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3개월 정도 신기하네. 이번 달도 1% 됐네. 다음 달도 1% 됐네. 그러면 이제 투자의 실력이 이제 쌓인 거예요.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은 금액을 늘리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10만 원을 벌던 사람이 2000만 원으로 늘리면 다음에는 20만 원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죠. 이제 투자의 그릇이 이렇게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통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200만 원 투자하면 이제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경험해 봐서 알고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 하시는 걸 봐서 아는데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기 때문에 이 멘탈이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구조가.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이밍 말씀드리면은 한 1% 정도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고 내가 그 실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금액을 증액시키시면 된다. 제가 그렇게 증액시키다가 한 번에 막 100만 원씩 투자하던 사람이 지금 한 번에 10억도 넣는다니까요.
예,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원화 금리 하락하면 달러 원화 자산 비중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또 장점이 리밸런싱을 안 해도 돼요. 오, 예. 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 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오를 걸 예측하고 샀다가 팔거나 내릴 걸 예측하고 뭐 팔아가지고 먼저 이제 위험을 피하고 뭐 이런 투자가 아니라 내리면 사요. 그냥 오르면 팔아요. 자, 달러를 내려서 샀어요. 그러면 달러가 많아지잖아요. 원화는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달라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리밸런싱의 자연스러운 리밸런싱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원달러 환율이 막 1,000원 근처 막 1,200원 이럴 때는 달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막 계속 사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점점 올라가면서 팔았죠. 그럼 이제 원화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지금 원화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내가 집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이 있어요. 난 이제 현금 1억 원이 있어요. 자, 1억 원으로 달러를 막 사고 팔고 한다고 해가지고 1억 원을 다 샀어요. 자, 이게 원화와 달러의 그 자산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투자 1억 원 있는 거 다 했으니까 100%일까요? 아니에요. 이 내가 한국 원화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이 집은 원화에 투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투자를 달러에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리밸런싱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달러 투자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달러랑 비교되는 게 달러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럼 금도 이제 안전하면은 피할 수 없잖아요. 예. 달러하고 금 투자가 있으면은 초보 투자자들은 뭘 선택하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달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투자의 대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투자를 하는 중에 멘탈을 지킬 수가 있느냐거든요. 자, 멘탈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달러를 장기 투자를 하게 됐어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라고 하죠. 물린 거예요. 그 스시집 운영하는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막 나눠 샀어요. 나눠 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한 1억 원어치 정도의 달러가 생긴 거예요. 물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은행에 넣어 놓으면 돼요. 예, 은행에 외화 적금에만 넣어도 거의 한 5% 정도의 이자를 줘요. 심지어 이 달러 뭐 할 수 있어요? 금도 살 수 있어요. 금에 투자할 수 있어요. 또 어디 투자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 미국 주식에 뭐 월배당주 같은 거 지금 미국 채권 사면 좋거든요. 미국 채권 같은 데 넣고 월배당 받으면서 기다려도 돼요. 돈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오르기를 기다리면 멘탈이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금을 샀어요. 1억 원어치를 막 분할 매수로 샀어요. 근데 너무 떨어져 갖고 이제 그냥 금 1억 원어치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멘탈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무너지죠. 이거 10년 갖고 있으라고 해봐요. 10년 동안 안 올라. 어떡할 거예요? 근데 달러는 진짜 여행 가도 되고 다른 거에 투자도 해도 되고 제가 패자부활전이라고 이제 표현까지 하는데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예.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 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금도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로 좋을 수는 있는데 달러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비교 불가의 투자 대상이죠. 그래서 일부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일부를 뭐 금자산을 넣는다 이거는 오케이인데 달러 투자 대신 뭐 이걸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달러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많이 못 가질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번 달이에요. 마침 이번 달 초에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 USDT가 13억 원어치 있었어요. 13억 원어치를 사놨어요. 마음이 매우 좋았어요. 근데 지금 올랐다고 했죠 다시.
예, 올라갔고 지금 거의 다 팔아갖고 이제 지금 전 스테이블 코인은 아예 없어요. 예, 달러는 뭐 따로 이제 투자 영역이 다르다라고 보면 달러가 없는 거는 괴로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이제 미국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MC님 친구인 존슨이 있어. 존슨 미스터 존슨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다 달러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외환 투자를 하겠대요. 그래서 외환 투자도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10억이 있는데 이 10억 원을 다 한국 돈을 사는 그 투자를 할 거야라고 하면은 말리실 거야 안 말리실 거예요. 되게 위험한 투자죠. 예, 아니 기축통화로 되게 위험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화 가치의 상승에 베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달러가 없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예. 미국 사람이 한국 돈 투자하는 건 위험해요. 한국 사람이 달러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예, 기축통화에 투자하는 거니까 더 안전한 나라에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전한 일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일을 달러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99.999%가 지금 위험한 투자에 몰빵까지 하고 있어요. 분할도 하지도 않았죠. 달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나 5%는 분할해서 지금 달러를 갖고 있어라고 하지만 거의 뭐 달러 투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가지면 좋지만 저도 많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왜 그래요? 떨어져야 산다니까요. 예, 근데 내 투자 원칙은 떨어지면 나누어 사는 건데 안 떨어져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10,000달러를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아요? 더 떨어져서 또 10,000달러 사고 더 떨어져서 또 10,000달러 샀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올라 버려 가지고 팔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떨어져야 되는데라고 제가 막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들으셨잖아요. 예, 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달러 자산 얼마만큼 가지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많이 가지면 좋은데 대신 싸게 사야 되니까 분할 매수를 계속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최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예, 몰라요. 제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오니까 막 무슨 투자 전문가 막 고수를 초대해갖고 뭐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해시고요. 잘 몰라요. 저 뭐 시장 상황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3부 질문들이 있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해요. 주식도 하락하면 나누어 사요. 예, 그래서 제가 한 8월 초 정도에 막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전 주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분할 매도하고 있었다가 다 팔고 이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 팔아서 이제 없어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 세제 개편 막 이런 얘기 나면서 폭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블로그 올렸어요. 국내 주식 투자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할 매수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바로 어제 또 폭락했어요. 어제 한 2% 넘게 폭락했어요. 제가 또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나누어 사고 올라가면 나누어 팔아요. 지금 뭐 미국 주식 강세 뭐 어쩌고 하는데 미국 주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투자하는데 다 팔고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미국 주식. 제가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뭐 고점 판독을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제 기준에서 저는 다 수익 보고 빠져나왔거든요. 한 100종목을 공개 투자했었어요. 미국 주식도. 그래서 제 블로그 와보면 종목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얼마 몇 개를 샀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서 오르길래 팔고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없어지니까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나는 수익 얻었으니까 땡큐예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미국 주식은 아직 안 떨어졌죠. 제대로. 떨어지면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사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락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막 즐겁게 하다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잃지 않은 안전한 투자를 막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없어도 잃지 않는 투자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 상황 이런 거 몰라요, 잘.
예, 관심도 별로 없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떨어지면 땡큐 즐겁게 사람들이 막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저는 내가 나누어 사기로 했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경험해 보시면 아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주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근데 너무 비싸 지금. 그래서 나누어 사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막 폭락해. 신나겠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기업 가치를 보긴 보시네요. 당연하죠. 기업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선행이 돼야 돼. 달러 투자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달러 투자는 상방과 하방이 막혀 있잖아요. 환율은 달러와 원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멈추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멈춰요. 그래서 이게 쉬워요.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식은 상방도 열려 있어요. 맞아요. 예, 내가 팔고 나면 그냥 한 5원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막 100배 오를 수도 있어요. 하방도 열려 있어요. 하방 열려 있던 제로까지 수렴하죠. 상장 폐지 때문에 휴지 조각되니까. 그래서 주식이 달러 투자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투자는 어디에 투자하느냐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 돼요. 근데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엔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종목 찍어드렸잖아요. 예, 제가 뭐 필리핀 페소 투자하세요. 예, 뭐 브라질 헤알 뭐 투자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달러 투자하세요? 엔화 투자하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종목 찍어드렸어요.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주식 투자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종목 막 100종목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라 사요. 내가 종목 분석하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런 종목으로 돈을 벌었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 다 돈 벌어갖고 돈 빠져나오고 전 돈 벌었어요. 이거를 갖다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떨어지면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걸 갖다가 공개 투자도 여러 번 했고 지금 몇 년 동안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기준은 있어요. 제가 좋은 종목 막 엔비디아 이런 것처럼 막 몇 배가 오르는 이런 주식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는 알아보고 그럴 만한 회사에만 그러니까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그런 회사에만 투자해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원칙을 만들어냈어요. 원래는 한 20개가 넘는데 가장 중요한 거 3개만 말씀드리면 돈 잘 벌고 빚 적고 현금 많고 그러니까 돈 많은 회사죠. 돈 잘 벌고 돈 많고 배당 잘 주는 회사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이제 투자의 조건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돈 잘 벌고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랐는지 재무제표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가 계속 상승하고 좋은 회사를 찾아요. 두 번째, 돈 많은 회사인가? 이거는 빚 적고 현금 많고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거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회사면은 이거는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 많은데 어떻게 망해요? 우리 개인도 얘가 연봉이 높아. 그리고 제가 은행에 저금도 많이 해놨어. 그럼 안 망하잖아요, 걔는. 예, 똑같아요. 회사도 똑같아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막 유망하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나는 몰라요. 예측도 안 하고 불가해요. 하지만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까지 잘 줘. 배당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러하고 금을 비교했을 때 버틸 수 있는지 손실 상황에서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버티는 게 쉽겠죠. 예,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는데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조건 검색식 요즘은 저랑 같이 이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챗GPT를 이용하기도 해요. 이 조건에 부합한 회사 찾아줘 하면 얘가 찾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어떤 회사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실망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나오고 현대차가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뻔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 싫잖아요. 네,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재미있어져요. 예, 왜냐하면 작은 변동성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맨날 수익을 나한테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계속 갖다 주거든요. 제가 어제 추가했다고 했잖아요, 종목들. 오늘 수익 실현한 종목이 있어요. 예, 대상이라는 종목명 말해도 돼요? 대상이라는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건에 부합되는 종목이겠죠. 사람들 아무도 안 따라 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해도 뭘 파급 효과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고른 한 30개 정도의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종목이 어제 제가 지난번에 8월 초에 샀을 때보다 5% 이상 하락했었어요, 어제. 그래서 두 번째가 자동 매매한다고 했죠.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얘가 샀더라고요. 두 번째 100만 원을. 100만 원씩 샀는데 오늘 반등했잖아요. 3%가 올랐어요. 그래서 3만 원 수익을 얻고 팔려 있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기계가 자동으로 떨어지니까 사고 오르니까 팔아서 수익을 저한테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30개 정도 종목 국내 주식 다시 시작했다고 하면서 올리니까 너무 많이 사신 거 아니에요? 종목이 너무 많은 거 관리가 돼요? 관리를 제가 안 해요. 예, 그렇게 사놓고 알아서 사고 팔고 반복하게끔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익이 이제 오늘 저한테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별로 뭐 시장에 뭐 흔들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오를 때 올라타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워런 버핏이 네. 투자 원칙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첫 번째 잃지 않는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예, 잃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 있어요. 프로 테니스 선수들 있잖아요.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누가 실력이 더 좋은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된대요. 왜냐하면 프로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실수를 안 하니까 조금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들이 하는 그런 게임들은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덜 하는 사람이 이긴대요. 뭐 테니스를 치는데 잘하는 게 필요 없고 그냥 실수만 안 하면 덜 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의 세계로 이걸 대입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는 프로일까요? 아마추어일까요? 대부분 아마추어일 거예요. 예. 아마추어들은 더 많은 수익률을 이렇게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워런 버핏이라고 해도 프로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시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을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안 좋아 버리면 대공황이 오거나 관세 협상이 잘못되거나 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도 잃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해라.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잃지 않는 것. 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실수하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하고 아까 작은 수익률 작은 수익률 상관없어요. 잃지 않는 안전한 거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언젠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3% 오르면 팔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주식으로 큰 수익 못 보겠는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것도 투자 사례로 블로그에 다 공개해놨는데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100만 원어치 사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3% 오르면 팔고. 근데 첫 번째는 상방이 열려 있는 주식 투자의 특성상 얘만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해요. 얘는 5% 올라도 안 팔고 10% 올라도 안 팔고 많이 올랐을 때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이상 됐을 때 팔아요. 그런 종목 중에 막 3배씩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그럼 300%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지 않는 거에 계속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주가가 폭등할 때도 있어요. 어떤 종목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종목명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 적대적인 인수합병 막 시도가 있어서 막 뉴스로도 크게 나왔는데 제가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해서 그냥 샀을 뿐인데 갑자기 그런 거에 휘말리거나 테마에 엮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폭등해요. 그럼 그때 파는 거야. 그럼 큰 수익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큰 수익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방식의 투자는 저는 프로의 영역에 있다라고 보고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잃지 않는 거에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막 집중하다가 운이 좋을 때 한 번씩 딱 올라가면 그때 좀 큰 수익 얻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약간 장기 투자를 위해 따로 빼놓는 것도 없으세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100만 원을 7번 나눠갖고 700만 원치 삼성전자를 산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산 100만 원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산 거는 1%만 올라도 팔 때도 있어요. 내가 한마디로 그냥 기분 내킬 때 빨간색이네? 3,000원? 3,000원도 괜찮아? 그래서 팔기도 해요. 그러면은 더 올라요? 더 오르면 이미 나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올라서 좋죠. 더 떨어져요. 아까 팔길 잘했네. 또 사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산 거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고 나머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구조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사업을 하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버지가 사업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막 그래요. 돈 집에 가져다 주지도 않아요. 힘들죠 가족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이 넘버원 첫 번째 산 투자인 거예요. 얘는 막 계속해서 언제 오를지도 모르겠고 힘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만 있고 나머지가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 이 집안이 망하죠. 근데 나머지 이 구성원들 엄마 그리고 아들, 딸 얘네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해요.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것 정도만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대박이 났어요. 예, 이게 이제 투자의 성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딱 이거예요. 첫 번째 투자자는 사업하는 아빠. 너는 그냥 가만히 네 할 거 하고 있어. 우리가 돈은 벌어올게. 어떨 때는 이 첫 번째 투자한 게 제일 비싸게 산 애잖아요. 이것보다 주가가 안 올라왔는데도 전체 수익이 손실을 상회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사고 팔고 반복해가지고 이 번 돈이 얘 손실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식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예고했지만 움직임을 보면 이제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데 최근 한국 부자들이 사모으는 ETF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 부자들이 사는 ETF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면 자 일단은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할 정도. 왜냐면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을 만한 거는 있는데 미국 장기채죠. 제가 이제 싼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하락했을 때 사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미국 장기채 이제 종목명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TLT 같은 경우에 배당금도 주고요. 미국 국채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걔는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아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잖아요. 미국 국채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달러 베이스 자산이니까 달러 투자를 겸하는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장기채를 미국 장기채도 저는 TLT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해요. 예. 이거를 사가지고 금리 인하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고 팔고 반복하고 있어요. 진짜요? 예, 똑같아요. 모든 투자를 다 저는 나눠 사고 나눠 팔아요. 예, 그러면 잃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니까 안전한 자산을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 모으는 거는 제가 언뜻 얘기 듣기는 했는데 저는 사 모으는 제가 1번은 장기 투자하니까 걔도 갖고 있어요. 걔도 갑자기 금리가 막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걔는 장기 투자하는데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계속 사고 팔고 반복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운이 좋게도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계속 돈 벌는 거죠 저는. 예. 근데 확실히 분할 매수 매도를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훨씬 적겠어요.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달러 투자 많이 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물어봐요. 환율이 오르면은 너 돈 벌어서 좋겠다. 환율이 떨어지면 너 돈 많이 잃었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화에도 투자하고 달러에도 투자한다고 말씀드려요. 심지어 또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제 와 있냐면은 환율이 올라야지 내가 좋은 건지 떨어져야 좋은 건지 모르는 지경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이런 투자하는 카페에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모여 있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모르겠대요. 환율이 올라야지 내가 좋은 건지 떨어져야지 좋은 건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지경에 와 있대요. 이제 그 지경에 딱 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늘려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럼 저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는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는 사놓고 올라야 될 텐데 하는데 안 오르면 고통스럽잖아요. 내려야 될 텐데 안 내리면 또 고통스럽고. 근데 그게 없어요. 예, 그냥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것만 반복하는 투자라 스트레스가 없는 되게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ISA 계좌도 많이 쓰잖아요. 예. 그 ISA 계좌가 일반 계좌에 비해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예, 잘 모르고요. 예,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뭐 절세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TLT 같은 거를 그냥 일반 계좌 사는 것보다 그런 ISA 절세가 되는 어떤 절세가 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저도 관심도 없지만 있으시다면 아니면 만들어서 도움이 된다면 거기다가 그런 좋은 안전한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 더 좋겠죠. 근데 ISA에서 사면 파는 건 좀 제대로 안 되고 막 적립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적립식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장기 투자 좋은 건지 알아요. 못 하잖아요. 예, 장기 투자하려고 사모펀드 사놓고 다 10년 동안 안 볼 거야. 안 볼 수 있어요? 못 해요. 반토막 나 있어요? 팔고 싶을 거예요. 예, 장기 투자 좋은 거 알지만 못 해요. 적립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알아요. 좋아요. 심지어 좋아요, 실제로. 근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못 버텨요. 멘탈이 안 돼요. 적립 투자 계속 했는데 반토막 나 있어요. 내가 이거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 이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장기 투자도 병행하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 ETF 시장에서 작가님 유망하게 보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잘 모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국채 사세요. 예, 국채 사시면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는 고수분들도 있을 테고 초보자분들도 있을 텐데 고수분들은 저도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초보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초보자가 내가 뭐에 투자할지 모르겠어서 이 방송을 볼 정도면 투자를 잘 못하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거나 잡코인에 투자하거나 코인도 저는 투자를 안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거에 투자하면은 지금까지 일단 역사적인 결과로는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량주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이 중에서도 킹 오브 킹 지금 현재 가격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이게 이제 미국 장기채니까 이거를 사시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오늘 엔비디아가 좀 떨어졌던데 엔비디아 혹시 사셨나요? 엔비디아 사례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었던 경험 제 블로그에 가면 다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해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때가 있었어요. 작년쯤에 있었어요. 예, 사상 최고점을 찍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글을 올렸냐면 제가 고공행진하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멈춰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멈춰? 저는 멈출 수 있었어요. 자신 있었어요. 어떻게 멈췄냐면 내가 샀어요. 최고가에 샀어요. 제가 최고가에 딱 매입을 하면서 자 이거 지금부터 제가 사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미국 주식도 만약에 이게 통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샀어요. 자 내가 사면 어떻게 돼요? 예, 하락하죠. 귀신같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제가 산 바로 다음 날부터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30%가 하락했어요. 신기하죠. 나도 신기했어요. 나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인데 진짜 내가 샀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때 $1,000씩 나눠 사기로 7번 나눠 사기로 했는데 30%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넘버 7까지 다 사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요 살짝. 팔리더니 수익 실현. 예, 했어요. 우르렁내리렁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달러가 현금으로 들어오네. 제가 계속 공개했어요. 오늘 엔비디아로 얼마 벌었어요. 계속 공개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시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그 이상 올라갔잖아요. 예, 다 팔고 수익 얻었어요. 예, 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그 투자의 결과가 나와요. 심지어 쌀 때 이걸 시작하면 더 좋겠죠. 더 안전하겠죠. 근데 제가 엔비디아 같은 거 이제 그걸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데 고점에 사더라도
운 좋으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제가 그걸 몰빵을 했다. 그때 30% 난 못 견딜 것 같아. 저는 한 10%만 떨어져도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더 떨어지겠는데 팔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할 매수를 계획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30% 하락했을 때 즐겁게 샀어요. 사실 제가 산 것도 아니고 기계가 대신 사주기는 했지만 즐겁게 사고 즐겁게 팔고 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록도 제가 고스란히 다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신뢰가 안 가신다 저 초밥집 주인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가 산 그 시간부터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계에다가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로그가 다 남아요. 제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몇 점 몇 달러를 사서 몇 점 몇 달러를 팔았는지까지도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너 이거 만들어낸 데이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할 때마다 블로그에 올리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제 블로그가 한 11만 명 정도가 구독을 하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속여요? 보고 있는 눈이 몇인데. 예, 그래서 과거 데이터라도 믿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다시 ETF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 이제 예. 달러랑 ETF 둘 다 같이 투자를 할 때 어떤 비율로 운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모른다니까요. 예, 모르고 시장에 맞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달러와 원의 비율도 리밸런싱도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이걸 계속 하듯이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도 제가 미국 주가가 오를 때는 점점 주식이 줄어들더라고요. 떨어질 때는 미국 주식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시장이 알아서 이걸 리밸런싱 해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전략법을 쓸 때 약간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법은 따로 없을까요? 기계에다 맡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매직 스플릿이라는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도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만들어서 있어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하고 연동돼 있어가지고 키움증권 계좌 가지신 분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 미국 주식은 한국투자증권하고 하나증권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 계좌를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 매직 스플릿 검색하시면 나올 테니까 그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거래를 하시면은 되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무료로도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박성현 작가님과 함께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 해봤는데 작가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식이 쌓였죠.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저 뭐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서 끝나냐면은 안 해요. 지금 MC분도 옆에서 대단히 그거 좋은 것 같은데 막 반응도 이렇게 해주시고 리액션도 하셨지만 이제 제가 집에 가게 되면 안 하실 거예요. 찔리죠? 예, 관심도 없어 솔직히.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좋은 글귀를 하나 본 게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라는 얘기를 어디 주워서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말이고 좋은 거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투자, 아이나 투자 10만 원씩 사고 팔고 해봤자 잃어봤자 몇백 원일 거라고 몇천 원일 거라고 한번 해본 다음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투자를 머리로만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됐는데 해보니까 되는 것도 많고요. 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투자의 고수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투자로 돈 잘 벌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인증하고 보여드리고 또 제 방식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막 10만 명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있고 매일매일 수익이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게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저도 쓸데없는 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입 아프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거 있네 하고 말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직접 소액으로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 말씀 듣고 저도 이제 집 가는 길에 이제 토스를 깔아서 빠르게 이제 투자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 사서 네. 물리면 여행 가시라니까요. 남자친구하고 여행 가시면 되죠. 아, 예. 네, 설마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칭찬해 줄 거예요. 왜 이렇게 싸게 샀어? 칭찬해 줄 거예요. 근데 사실 물린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안타깝게 남자친구 없고요. 만드시면 돼요. 일본 남자친구 만드시면 되죠. 네. 여러분들 토스는 이제 빗썸 깔아서 이제 달러 투자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고, 저희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